우리 한동안 패드로 송글씨 강의만 좀 봤지.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좋지, 이 새끼들아. 어머님들께 문자는 다 보냈는데 정석 측 이제 수학 하로 넘어가야 돼요. 사실 이제 수학 3과정의 뒤에 도형 파트가 정석 교재에는 이제 수학 하에 편제가 돼 있어서 이제 수학 하를 준비를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수학상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책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15강. 그래서 자, 오늘 15강 개념 정리하고 자, 동영상 강의가 하나 더 송글씨 강의로 해설 강의로 14강 연습 문제하고 15강 연습 문제 해설 강의 한 번 더 올라갈 거고요. 자, 이번 주에 수학 하에 편제되어 있는 16강 점과좌표까지 진도를 나갈 건데 선생님 오늘 이제 동북고등학교 시험이 끝으로 선생님은 이제 한 학교 배명고 하나만 남고 이제 시험 다 끝났어. 그러다 지금 3주차 넘어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로 촬영 잘 되고 있니? 스터디 카페 빌려서 강의는 이걸로 하고 너희들 불러서 공부를 시키는데 좀 싫은 소리 좀 하고 한번 넘어가자. 엉망진창이야. 너네 지금 보면 특히 나오는 시간도 중구난방. 내가 분명히 강의는 오전 타임에 듣고 그죠? 다른 요일 주말 이용해서 충분히 듣고 평소 우리 월수금 화목토보다 강의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데 강의 충분히 듣고 집에서 들은 내용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화하고 여기 와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학원 나오는 시간에 와서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선생님 어차피 오전부터 빌려놨으니까 와서 이제 루틴 깨지 말고 공부를 해라라고 했는데 정해진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뻑하면 그냥 아프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에 어머님 아버님이 중요한 회사에서 중요한 포지션에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랑 미리 어머님이나 혹시 나랑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되는 아이들 빼고는 너희들 그렇게 움직였을 때 무슨 자신감인지 나 모르겠어. 너네 다들 뭐 강남의 반포에 있는 중학교에서 막 전교 1, 2등 찍고 지금 고등부 준비하는 거야? 어디 지금 여기 방산중, 방이중, 뭐 세륜중, 송파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에서 수학 시험도 빌빌대다가 무슨 자신감인지 나 모르겠어. 너희가 지금 움직이는 게 너무 엉망진창이야. 응? 집에서 할게요. 집에서 해요. 야, 내가 지금 스터디 카페 빌려서 너희들 앉혀놓고 공부 통제하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통제하는데도 엎어져 있고 멍 때리고 나만 없으면 낄낄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공부를 집에서 하는 그 얘기 앞으로 나한테 꺼내지마. 너네 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이거 못 견디겠고 이거 못 받아들이겠으면 빨리 다른 학원으로 옮기라고. 네 비위 맞춰준 대로 옮기라고.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지금 빨리 움직여. 다른 학원 마감하기 전에 다른 학원으로 빨리 가라고. 그 어중이 떠중이 모여있는 그쪽으로 다 가. 나 그렇게 시킬 생각 없으니까. 지금 월수금 화목토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나와서 내가 계속 하라고 했는데 너네 무슨 자신감이야. 뭐 고등부에서 다 지금 이렇게 설렁설렁해도 1, 2등급 자신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는 목표가 애초부터 지방된 거야? 내가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내일 모레 시험을 볼 거야. 그 시험 점수 갖고 한번 까보자고. 그래놓고 나중에 뭐가 어쨌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중간고사 개박살려고 누구 핑계 대려고 지금.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정해진 시간 늦지 마. 시간 움직이지도 말고 다른 약속 잡지 마. 공부 좀 하자. 진짜 너희가 너무 엉망이야 지금. 고3 올해 봐서 알잖아. 그리고 지금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놈들도 똑같아. 전철 잘하는 놈들은 늘 잘해. 나중에 한번 보자고. 나중에 한번 어떤 사람들이 더 대우받고 사는지. 너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진짜로. 선생님 앞으로 잔소리 안 하게. 이럴 때일수록 더 확딱 움직여야지. 잔소리 더 와꾸만 하고. 어쨌든 해서 15강 보시면 자 2차 고등식과 그러니까 단원의 타이틀은 이거예요. 사실상은 오랜만에 칠판에 글씨 쓰니까 어색하다. 자 2차 고등식과 뭐죠? 연립 2차 고등식이죠. 단원명 자체가. 자, 그래서 잠깐 선생님 강의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춤하시고요. 한 10분, 15분 들여도 좋으니까 항상
강의 듣기 전에 미리 한번 프리뷰는 하셔야죠. 그냥 무슨 말인지가 뭐 그냥 어중뛴 상태에서 그냥 강의 듣는다고 다 그게 해결됩니까? 항상 공부는 심플한 루틴으로 예습, 본수업, 복습, 훈련. 자, 220페이지부터 교재 보시면 개념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225페이지까지 개념 먼저 읽으시고 정리된 내용 밑줄 쳐가면서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 밑줄 쳐가시면서 보기에 있는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강의를 시작합시다. 자, 강의 이제 다 한번 보기까지 개념 한번 보셨죠? 제가 사실상은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상의 대수 파트예요. 우리가 아마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니까 여기 바로 전까지일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상, 고등수학상, 고등학교 1, 2, 3학년 전반을 모두 다 아우르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고등수학상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선행이고 나발이고 고등수학상을 4회덕, 5회덕 깊이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다항식의 이해, 그리고 이 대수 전반에 대한 이해죠. 대수 전반, 숫자 가지고 노는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함수, 방정식에 대한 전반의 이해가 정말 많이 되셔야지 그걸 가지고 뭐 미분을 하든 그래프를 그리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많이 보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수학상 아마 첫 시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수의 체계 자체, 그러니까 대수 체계 자체가 다항식에서 출발을 해서 자, 다항식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에서 함등식으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뭘로 넘어갔어요? 방정식으로 넘어갔고요. 자, 그것이 부등식과 연계가 되면서 자, 최종적으로는 뭐냐면요. 반대죠. 포괄관계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함수를 하기 위함이었다. 결과적으로 함수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을 배우기 위함. 배우는 것들을.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말 심도 있게, 그죠? 깊이 있게 공부가 됐다면 함수는 쉬워지고요. 이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죠? 여러 가지 활용들을 할 수 있다면 그 이하의 예하의 문제는 정말 쉽게, 그죠?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체계를 한 번쯤은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오늘은 2차 부등식과 열리기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개념을 다 보셨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함수의 그래프, 특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하자. 그래프 하나만 정확하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워왔던 그 2차 함수의 그래프 하나만 정확하게, 그죠? 이해하시고 역시 2차 함수도 꼴 자체가 y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ax의 제곱이죠. 자, 플러스 bx, 자, 플러스 c 이렇게까지 표현이 됐는데요.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리고 a 값의 절대값에 따라서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절편 결정하실 수 있고 축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하나의 2차 함수만 가지고도요. 한 6가지의 케이스, 즉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에서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그건 결과적으로 방정식의 근, 즉 판별식과도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 생긴 두 개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죠? 두 근의 합과 곱,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연결고리로서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2차 부등식도 최종적인, 그죠? 결과는 그래프를 해석하시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 2차 부등식과 연립 부등식은 정말 쉬워집니다. 정말 쉬워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오늘 하게 되는 이 2차 부등식과 연립 부등식의 내용이 우리가 여태까지 그동안 배워왔던 다항식,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 나머지 정리, 복소수 빼고요. 자, 그다음에 뭐 1, 2차 방정식 이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15강 자체는 우리가 여태까지 1강부터 14강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차 하시고 자, 기본문제 15-1번부터 좀 개념적인 내용을 유형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게요. 자,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푸시오. x에 대한 부등식을 푸시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부등식에서 변수는 x로 취급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 다음에 변수가 누구야? 나중에 이제 미적분 넘어가면 그 변수 부분도 되게 중요해집니다. 문제를 읽고 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가 누구이고 상대적으로 변수가 아닌 정해진 값들 상수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x에 관한 이 부등식을 푸시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시오인데 결과적으로 a라는 값도 1부터 어디까지 2까지야 이렇게까지만 잡아보셔도요. a 값은 특정한 값으로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처럼 얼마 또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해집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범위 자체를 만족하는 해집합이 누구야? 이걸 푸는 것이, 이걸 구하는 것이 부등식을 푼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죠. 다음과 같은 x에 관한 부등식을 푸시오. 변수는 x입니다. 자, 그래놓고 보니까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x-a고요. 자, x-3입니까? 네가 0보다 작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내용, 그죠? 15강 이야기하기 애초에, 그죠? 초반부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쉽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다시피 좌변을 우리가 잠깐만 fx 취급해 보시면요. 가로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 자, 최고치항 양수고요. 1. 자, x = a와 3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아래로 불러긴 이러한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것이 x축인데요. x축이라는 것은 y = 0이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의 값이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y 값은 항상 0일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x축을 기준으로 이 x축 윗부분은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상 y 값이 0보다 크다인 부분을 의미하고요. x의 값은 관계없이. 자, x축 밑부분은 우리가 y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식 자체는요, fx라는 식 자체는 지금 이 좌표축에서 그려진 그래프에서 지금 이 곡선을 의미하는 식이에요. 자, 근데 이 노란색 부분 식 자체가 곡선을 의미할 텐데 그 곡선이 0보다 작다? 어딘가요? 여기가 0이고요. 0보다 작은 구간은 이렇게까지 생기겠죠? 결과적으로 x의 값을 놓고 보셨을 때 a부터 포함하지 않고요. x = a면 그냥 0이어 버리는 거야. x는 3보다 작다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한 해집합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괜찮아요. 자,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자, 문제 어디를 보셔도 a 값이 양수야 음수야, a 값이 3보다 커 작아 같아 이런 말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a 값 네가 3보다 작을 때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a 값이 얼마인지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a 값 네가 만약에 3이라고 보시면, 그죠? 녹화 잘 되고 있죠? 자, A값 네가 만약에 3이라고 놓고 보시면요. 자, 이런 2차 함수는 자, x = 3에서 중근을 갖는 이런 형태의 2차 함수로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x축 밑부분이 y 값이 0보다 작다인 구간인데 지금 이 곡선 값 자체가, 이 곡선의 값 자체가, 함수의 값 자체가 0보다 작다임을 만족하는 해집합이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해집합이 없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자, 마지막이죠. 자, 반대로 그러니까 이건 a가 3일 때 얘기였어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a라는 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a 값이 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요. 당연히 이런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임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는요. 자, 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x = 3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까지 해집합을 구하시는 게 맞죠. 어렵지 않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그러니까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그죠? 지금 같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아마 어렵지 않게 a로 묶어내시면 x + 1 인수분해 됩니까? a로 묶었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자 플러스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니까 얘를 2차 함수로 놓고 해석해 보시면요. 근데 역시 a가 지금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풀라고 했죠. x에 관한 2차 부등식을 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a 너는 충분히 0일 수도 있고요. 자, a b가 양수인 경우와 자, a b가 음수인 경우를 모두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a b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좌변은 항상 얼마예요?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0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해집합은 역시 존재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어쨌든 너는 양수값이니까 양변 a로 나눠보시면 x의 제곱 2x 자 플러스 3 양변 a 양수값으로 나눴으니까요.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는데요. 지금 우리 인수분해를 딱 하려고 덤벼 들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요. 방정식의 근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판별식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분명히 무리근으로서 근의 공식을 통한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판별식을 빨리 암산 가능하잖아요. 돌려봤을 때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면 그것은 실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다예요. 허근으로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16세기부터 우리가 사용해왔던 이런 좌표축이죠. 해석기와 좌표축에서는 허수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얘 판별식을 보시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값이 나와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보셔도요. x 플러스 1의 제곱 자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자 마이너스 1,2에서 꼭지점을 갖고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네가 0보다 크다 임을 만족하는 해집합. 자 어때요? 임의 실수 x가 여기 있어도 너의 값은 0보다 크고요. 임의 실수 x의 값이 여기 있어도 너는 0보다 크고요. 모든 실수 구간에서 다음 같은 이런 2차 함수는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과정을 생략하시고요. 어쨌든 a가 양수라고 친다면 양변 a로 나눴을 때 다음이 0보다 크다임을 만족하는 x의 값은 어디야? 2차식이네. 인수분해가 안 됐어. 판별식 돌려봤는데 판별식이 음수야.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겠다. 아래로 볼록이. 그렇다면 모든 구간에서 너의 값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자 이런 경우는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까지 답을 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죠. 야 a가 음수일 때 양변 a로 나눠보시면 x의 값을 음수, 그러니까 양변을 음수로 나눴다는 얘기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요. 자 부동원의 방향을 바뀌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고요. 어쨌든 좌변 그래프는 최고점 지수가 1짜리 판별식 0보다 작았죠.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 이러한 상태인데요. 자 0보다 작다인 구간은 여기에요. 너의 값이 0보다 작음을 만족하는 x의 값 존재합니까? 여기에서도 양수, 여기에서도 양수, 여기에서도 양수. 다음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은 존재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해가 없다이고요. 자 a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다음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은 모든 실수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답을 내시면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지금 해보시니까 결과적으로 그래프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모두 다 포괄적으로 이용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의 근, 인수분해를 통한 근,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근의 공식, 뭐 판별식 모든 내용을 다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 문제 15-2번이죠. 다음 같은 이런 2차 부등식의 해집합이 너 또는 너랍니다. 상수 A와 B의 값을 결정하시온데요. 자, 보시면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이 2차 부등식. 자,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었죠? 함수 해석하시라고 했었죠? 즉 좌변에 있는 너를 잠깐만 우리 fx라고 친다면 자 fx의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해집합이 다음과 같아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대놓고 보니까요 좌변 fx 그래프는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초반에 공부하실 때는 케이스를 모두 나눠서 그 케이스마다 예시를 다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어쨌든 최고점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x축과 만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자 다음 같은 이런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임을 만족하는 해집합. 자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면 임의 실수 x가 여기 있어도 이 2차 함수의 값은 양수임을 만족하고요. 임의 실수 x가 여기 있어도 너의 값은 0보다 크다임을 만족하니 이러한 경우라고 친다면 모든 실수 구간에서 다음 같은 이런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해버립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러한 부등식의 해집합이 다음과 같나요? 아니죠. 모든 실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적절하지 않고요. 자 특정한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쳐도요. 어쨌든 임의 실수 여기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런 2차 함수의 값은 0보다 크고요. 심지어 알파인 순간 0까지를 허락하고요. 다시 한번 임의 실수 x가 여기 있어도 다음에 2차 식의 값은 0보다 큼을 만족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가 그려져도요. 모든 실수 구간에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은 성립해버리죠. 이러한 부등식의 해집합은 역시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케이스 보시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봤을 때요. 이것이 fx고요. 자, 이쪽 구간에서는 분명히 함수의 값 fx가 0보다 크거나 여기까지를 포함하신다면 같다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요 구간에서도요. 이런 2차 함수의 함수값은 역시 0보다 크거나 여기까지 포함하신다면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x가 특정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다음과 같은 2차 시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x가 특정한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이 구간 내에서 다음과 같은 2차 시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를 만족하는데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해집합 알파 네가 3이었고요. 자, 네가 5였으면 되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이런 부등식이 아니라 너를 잠깐 영어로 해석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자 3과 5 요렇게까지 3과 5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다음 같은 이런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두근의 합이에요. 2분의 마이너스 a가요. 자, 실질적인 두근의 합 8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근의 곱이죠. 2분의 b가요. 자, 실질적인 두근의 곱 15임을 만족하는 a와 b를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밑에 있는 문제도 다 똑같거든요. 한번 해보시는데 3번 문제는 제가 같이 한번 좀 풀어드릴게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런 2차 부등식은 일반적인 형태의 2차식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제시되어 있는 이 2차식의 최고치 한계수 A가 양수야? 음수야? 제시되어 있나요? 제시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케이스를 나눠보셔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케이스 1번 A, B가 양수였다면 저 좌변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2차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로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케이스 2번이죠. 자, 제시되어 있는 이런 2차식의 최고치 한계수가 A가 음수라고 한다면 자, 너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제가 분명히 케이스마다 다 나눠서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자,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좌변식 AX의 제곱 bx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냐? 같냐? 작아서 실근 없냐? 이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다음 같은 2차식이 0보다 작다임을 만족하는 구간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0보다 작다임을 만족하는 구간이 특정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런 2차식의 값이 0보다 작아임을 만족하는 구간이 생기지. 남은 이런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어때요? 이 2차식의 값이 x축 밑에 있어야 0보다 작은 겁니다. 0보다 작다임을 만족하는 해집합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런 다음 같은 부등식의 해집합은 특정한 알파에서부터 자, 등호 포함하지 않죠? 베타까지다 이렇게까지 해집합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집합이 다음과 같다? 성립하지 않죠. 형태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는 양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몇 가지 케이스를 더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 가지 케이스를 다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X축은 이렇게 지나가서 자, 네가 1 자, 네가 얼마? 5 이렇게까지 그래프를 작성하실 수 있다면 x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다음 같은 이런 2차식의 값이 0보다 작고요. 자, x의 값이 얼마? 5보다 클 때 역시 다음 같은 이런 2차식의 값이 0보다 작다임을 만족해 라고 해석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 A는 반드시 음수였어야 되고요. 자, 두 실근의 합이죠. 마이너스 A분의 B 자, 얻어놓은 두 실근 1과 5입니다. 두 실근의 합 6이어야 되고요. 자, 두 실근의 곱입니다. A분의 C 자, 제시되어 있는 두 실근의 곱 5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6A 자, C의 값은 5A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만들어낸 이런 2차 부등식을 그대로 갖다 푸시면 되는 거죠. 자, A, B 대신에 우리 마이너스 6A를 갖다 대입하셔도 된다는 사실 찾아낸 겁니다. 자, 맨 앞에 마이너스 5AX의 제곱 가능하죠? 됐죠? 자, A고요. B 대신에 우리는 마이너스 6A를 가져다 쓸 겁니다. 자, 마이너스 C 대신에 5A를 갖다 쓸 거네요. 자,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0A가 됩니다. X 앞에 있는 개수가요. 맞죠? 자, A, B, C 이번에는
c를 더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얼마 됩니까? 0이네요. 자,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5a 그리고 x까지 묶어내시면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집합을 찾고 싶어. 자, 잘 보세요.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눌 건데 마이너스가 붙었긴 했지만 애초에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려면 a는 음수였어야 돼요. 즉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5a는 양수죠. 양변 마이너스 5a로 나눈다? 양수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러한 부등식의 해집합은요. 어떤 건 포함이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답을 내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 같은 패턴의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기본 문제 15-3번은 이제 가우스 함수와 살짝 연계를 해놓은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요. 자, 한번 보죠. 되게 쉬워요. 첫 번째 문제만 그냥 해석해 볼 건데 가우스 x를 하나의 변수 취급해 보시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얼마 됩니까? 가우스 x 마이너스 2 자, 가우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꼴 0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찾아봐 이 얘기고요. 자, 다음 같은 식이 0이려면 가우스 x는 2여야 되고요. 자, 다음 같은 식이 0이려면 가우스 x는 1이면 되는 겁니다. 가우스 x가 2려면 2부터 x의 값은 3 사이 3 포함하지 않고요. 자, x의 값 가우스 x의 값이 1이려면 자 1부터 x는 자 2까지 너 또는 너느니까 그냥 이어버릴게요. 1부터 x는 3까지 어렵지 않죠. 자, 기본 문제 15-4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같은 문제인데 이제서야 드디어 그냥 너를 그냥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 아니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아까처럼 그냥 그대로 푸셔도 되는데 굳이 너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 이 얘기고요. 자, 제시되어 있는 이 함수를 잠깐만 fx 취급할게요. 자, fx 함수는요 그려보시면 일단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로 먼저 해석을 해보셨을 때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플러스죠? x 마이너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좌표축 위에서 마이너스 5라는 실근 한 개, 자 1이라는 실근 한 개, y 절편값 5고요. 한 여기쯤 찍을까요? x 이퀄 어디에서 너랑 중점이잖아요. 늘 축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 정도에서 축을 갖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시면 꼭지점에 y좌표도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 대입 3이고요. 마이너스 2 대입 마이너스 3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2 마이너스 2,9 정도 되겠네요. 자, 이러한 형태의 2차 함수를 그려내시면 됩니다. 미가 fx예요. 이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이번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적분에서 그래프를 이용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석을 할 때가 오거든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번 문제 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좌변 보니까 fx 니야. 자, 니가 5보다 크다. 임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가 어디게? x의 값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 뭐 혹은 x의 값이 언제? x의 값이 어디부터 어디 어디부터 어디 요 사이에서 fx의 값이 fx는 지금 이 노란색 곡선이 fx예요. fx의 값들을 의미하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게 지금 이 fx 그래프입니다. 자, 네가 5보다 커. 지금 y절편이 5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평행하게 지나가는 요 상수함수가 y 이퀄 5 아닌가요? 5보다 크다. 너는 그냥 y가 5다. 너는 5보다 작다예요. 그죠? fx가 5보다 커.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물론 이항시켜서 그냥 나눠보셔도요. 0하고 마이너스 4라는 근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한 좌표가 5였고 이 참수는 축대칭이니까 여기가 2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4입니다. 자, 마이너스 4에서부터요. x의 값이 어디죠? 0까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너의 fx의 값은 0보다 커 라는 해석이 가능해지잖아요. 너가 fx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9였는데요. y 이퀄 10이라는 상수함수는 멉니다.
fx가 너보다 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집합. 그죠?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그죠? 그래프로 해석하시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자,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 역시. 그래서 제가 방정식의 근도 결과적으로는 그래프로 해석하시오. 부등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뭐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이 문제는 누굽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대한 항등식 해석하라는 얘기죠. 다음 이 식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이고 싶어. 2차 부등식 해석하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 분명히 다음 2차 식이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의 2차 식이 말이 있습니까? 없죠. 너는 2차 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너의 개수를 0으로 만드는 m값이 마이너스 2일 때부터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m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자, 주어진 식은 자연스럽게 4가 되고요. 자, 4가 0보다 크다? 당연히 만족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m값은 마이너스 2여도 항상 너의 값은 양수가 되겠지. 가능하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m값이 마이너스 2가 아닐 때인데 그때 특히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좌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m 플러스 2가 애초에 음수라고 한다면 즉 m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다음 같은 이러한 2차 식은요 되게 난해하잖아요. 지금 m값도 m 플러스 2도 되게 지저분하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네가 어쨌든 음수일 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그려지겠지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그려졌을 때도 케이스는 세 가지라니까요. 자,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한 경우 다음 같은 x에 관한 이 값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을 의미하는 그래프는 노란색이에요. 그죠? 위로 블록 2차 함수가 항상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다이고 싶은데 너는 항상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다 이거잖아요. 네가 지금 x축일 때는요. 그죠? 만족합니까? 절대 아니죠. 자, y=0, 즉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너의 2차식이, 즉 너가 음수일 때 다음 같은 2차식의 값이 0보다 커다임을 만족하는 구간이 없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x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라고 친다면 특정한 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인데요. 자, x의 값이 알파에서부터 베타 요 사이에서만 다음 같은 식의 값이 양수야를 만족하지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지는 않잖아요. 0보다 작은 구간이 생기니까. 이해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애초에 너의 값이 음수여서 네가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너의 위로 블록인 그래프는 절대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양수가 될 수 없어요. 어쨌든 0보다 작은 구간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세 번째 결론으로 넘어가셔야죠. m 플러스 2라는 너의 값이 양수일 때, 즉 mb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라고 한다면 이제 비로소 좌변 2차식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네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면 알파 베타 사이에서 너의 값은 음수가 돼요. 항상 양수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특정한 알파에서 다음 같은 식의 값이 0이 돼 버리는 거죠. 네가 y는 0이니까요. 항상 양수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m 플러스 2x의 제곱, 자, 2 곱하기 m 플러스 2x, 자, 플러스 4라는 이런 2차 함수의 식은요, 아래로 볼록 x축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여야지 모든 실수 구간 x에서 너의 값은 전부 다 0보다 커! 이걸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애초에 최고참 계수 m 플러스 2가 양수, 즉 m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상태에서 너의 판별식이 x축과 만나지 않죠? 0보다 작다이고 싶은 겁니다. 판별식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시죠? m 플러스 2 곱하기 4 2가 0보다 또 실수하시면 안 돼요. 크다니까 너도 크다가 아니라 너 커버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실근 2개 갖는 거예요. 0보다 작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8 네가 0보다 작다이고 싶은 거예요. 없앨 거 없애시고요. m제곱이 4보다 작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집합은요. 자, 다음과 같이 구하시면 되는 거죠. 어휴. 자, 이제 드디어
2차 함수, 2차 부등식, 2차 함수로 제가 지금 우리가 부등식 푸는 느낌이에요? 아니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셨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부등식을 풀었나요? 아니죠. 그냥 함수를 가지고 계속 그래프 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 부등식은 결과적으로 함수 해석하라는 얘기. 부등식을 부등식으로 푸시면 절대적으로 3등급 못 벗어납니다. 그래프로 해석하셔야 돼요. 서술형에 그렇게 쓰셔도 전혀 관계없고요. 이번에는 자 다음과 같은 포물선 그리고 새로운 직선 항상 보시면 문제를 볼 때 직선 너는 그냥 다 결정되어 있네. 그러니까 누가 결정되어 있고 누가 변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냥 문제 빨리 들어가지 마시고. 그럼 얘는요 결과적으로 m값대라서 최고치한 계수는 안 변할 거니까 그래프의 폭이나 아래로 볼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요. m값 따라서 이 그래프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y 절편도 바뀌겠죠. 이 직선은 그냥 결정되어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1번 m이 0일 때 그럼 곡선은 뭐가 돼요? m이 0일 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돼요. 자 직선은 뭐 돼요? y 이꼴 x 플러스 1 되는데요. 포물선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겠다는 얘기는 곡선이 특정한 직선보다 위에 있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모든 실수에서 곡선 너의 값들이 직선 너의 값들보다 큰 값이어야죠. 그래야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등식 풀라는 얘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너의 곡선의 값들이 모든 실수에서 x 플러스 직선의 값보다 위에 있고 싶어 1, 2항 x 마이너스 2 2가 0보다 크다 이고 싶어 이 얘기입니다. 결론 자체가 x는 0보다 작거나요 x는 자 2보다 크다 이렇게까지 이 집합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2번이 중요하죠. 별표 5개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문제가 될 거예요. 고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자, 포물선 넣어요. 곡선 뭐죠? x제곱 m-1x의 제곱 이번 m값을 결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직선 너는 그냥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뭐죠? y는 x 플러스 1이죠. 너도 y는 붙여줘야지. 곡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고 싶어. 곡선의 값이 항상 직선의 값보다 크다이고 싶어. 식으로 쓰자. 곡선의 값이 항상 직선의 값. 그러니까 너는 y값으로서의 함수값이고 너도 y값으로서의 함수값이니까 너는 y값 자체가 곡선을 의미하는 거고 너는 y값 자체가 직선을 의미하는 건데 곡선을 의미하는 이 y값 자체가 직선을 의미하는 y값보다 크다이고 싶어. 이 얘기 아닌가요 지금? 언제? 항상. 언제? 항상. 모든 실수에서. 됐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너의 곡선의 값이 너의 직선의 값보다 크다이고 싶은 것이고요. 그냥 이항식에서 식을 맞아 정리해 본다면 x제곱 m-2x 넘길까요? 플러스 m제곱 b가 0보다 크다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m값에 관계없이. 야 그래놓고 보니까 항상 결과적으로 곡선의 값이 직선보다 크다이고 싶은 식을 정리해 놓으면 너의 값이 0보다 크다이고 싶다. 그러니까 너를 만족한다는 얘기가 곧 곡선의 값이 직선의 값보다 크다이고 싶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만 만족하겠다. 너만 만족하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누가 봐도 최고차 계수 양수인데 항상 네가 0보다 크다이고 싶어요. x축 이렇게 지나가줘야지 너의 값이 항상 0보다 큰 겁니다. x축과 만난 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별식이잖아요. m-2의 제곱이죠. 자 4ac 자 너의 값이 0보다 작다예요. 또 이거 자꾸 헷갈려서 그냥 실수하시면 안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시고요. 아이고 연립부등식의 개념을 이제 교재 보시면 232페이지 한 페이지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이거 뭐 스페이스바 누르고 보실 필요도 없죠. 공통범위 찾아. 동시에 연립이라는 건 뭐예요? 연속되어 있는 식. 그럼 연립 방정식은 두 가지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 부등식은 두 가지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집합을 찾으시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가죠. 첫 번째 부등식 x-6, x-1,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부등식 x-5, x 플러스 2, b가 0보다 크다. 임을 동시에 만족하고 싶어. 얘는 뭐 함수 해석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수직선상에서 끝나죠.
등호관계 잘 보시고요. 너는 1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아라는 첫 번째 부등식의 해집합이 나올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죠, 너는 작다네요. 자, 너는 5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마이너스, 그죠?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여기죠, 동식.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해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너무 쉽네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일지라 하더라도요. 자, 이번 문제가 쉬우니까 빨리 갈게요. 분명히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절대값 a가 아니라 이 절대값 x가 특정한 a보다 작다. 마이너스 a부터 x가 어디? a까지 이제 바로 나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부등식 파트에서 제가 개념 설명할 때 이야기 왜 이렇게 되는지 다 개념 설명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요. 본인이 다 써보셔야 돼요.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결론만 외우시라고 했죠. 언제 시험장에서 이거 다 또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풀고 앉아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분명히 제가 부등식 강의할 때 설명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결론이.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찾아보시고요. 결론만 외우는 거예요. 자, 절대값 x 네가 a보다 클 때 너는 작은 거보다 작고요. 절대값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라고 했으니 2번 같은 건 쉬워지죠. 마이너스 8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 이런 부등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왜 연립 부등식이에요, 선생님? 야, 이렇게 1번 연결식과 이렇게 2번 연결식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1번 부등식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막 8 이항시키면 그냥 0 될 거니까 미가 0보다 크다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넘어오면 마이너스 16 미가 0보다 작다. 바로 푸시면 되네요.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죠? x는 0보다 작다. x는 6보다 크다. 자, 인수분해 암산 되시면 암산하세요. 자, 네가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x는 자 8까지 이렇게까지 해집합 공통범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얘 같은 경우야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선생님 오늘 왜 자꾸 이렇게 혀를 깨우냐? 혀 깨물고 뒤지라는 얘기니까 그러길 바라고 있는 놈들 많을 텐데, 그죠? 자, 0부터 6부터 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해집합으로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x는 0, 자 6에서부터 x는 8 이렇게까지 해집합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1번 문제를 역시 똑같이 풀면 돼요. 똑같이 풀면 되는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1번 문제는요, 제가 조금 방향을 틀어서 너는 함수의 그래프 위치관계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부등식과 방정식은 한 몸이에요. 결과적으로 함수에 도달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너를 fx 놓고요, 너를 gx 놓고요. 결과적으로 fx가 gx보다 크다이고 싶어. 그래놓고 보니까 fx로 취급된 것이 2차 함수 아래로 볼로 곡선. 너 직선인데 접어져 올라간 거 같죠? 절대값 fx에 대한 표현도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고 싶어. 그걸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찾아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초심자일 때는 충분히 그래프를 정밀하게 시간을 꼼꼼하게,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꼼꼼하게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것이 평소에 귀찮더라도 그것이 평소에 지금 수학 잘하는 애들 그게 다 쌓여서 그게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거지, 지금 수학 잘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게 머릿속에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이 위에 수만 번이 중첩되고 반복적으로 쓰여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머리가 기억을 하는 거지, 그걸 패스한 채 그냥 무슨 강의 하나 듣는다고 태블릿 갖고 무슨 인강 들으면 그게 딱 무슨 확장 메모리 딱 꽂으면 이제 메모리 늘어나듯이 늘어나냐? 절대 아니에요. 계속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gx 그래프는요, 자, 3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빨리 그려보시면 당연히 3x 마이너스 3의 그래프 y 이꼴 3x 마이너스 3의 그래프. 자, 1 지나고 마3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저번에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다. 여기 1, 여기 3. 바로 그리셔야 되고요. 아직도 그 연습이 좀 안 되셨으면 곤란해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그냥 해석돼요. y는 x가 아니라 3x-3 그리겠다는 얘기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선 y 이퀄 3x-3의 그래프를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릴래. 어디인지 하셨어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리겠다 이 얘기네요. 오케이. 됐죠? 아,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을 땐 절대값 음수,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그릴래 이 얘기라고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x가 1보다 작을 때만 그릴래 이 얘기라고요 지금. 됐죠?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 지금 우변 그래프, 좌변 그래프 보시면요, 누가 봐도 fx는 x-3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 2, 3에서 그림 같고요. 아래로 블록인 이러한 곡선을 그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됐죠? 그러니까 곡선은요,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뭡니까? 좌변 fx 취급한 이차함수 fx 아니에요? 우변, 이게 보라색, 이 핑크색이 뭡니까? 우변 취급한 gx 그래프인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 있는 교점이 뭐예요? 이 교점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 뭐야? fx와 gx가 서로 같다 이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기 있는 점에서는 fx와 fx의 값과 gx의 값이 같아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먼저 구하시는 게 순서겠죠. 방정식 근을 구하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1을 기점으로 1보다 오른쪽과 1보다 왼쪽에서 정의된 gx 1차함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교점 너는 fx는 변하지 않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2차함수 변하지 않고요. 1보다 오른쪽에서 정의된 1차함수는 3x 마이너스 3일 텐데요. 너네 두 개가 서로 같아. 이걸 만족하는 이 식이 서로 같다를 만족하는 x의 값이 교점 x표. 이거 아닙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이꼴 0이고요.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은 0하고 5죠. 선생님 왜 두 개 나와요? 원래대로라면 넌 이렇게 갔을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0하고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게 맞았지만 이쪽 구간에서 생기는 교점 x는 당연히 5가 맞겠죠. x의 5일 때 y의 값 뭐 여기다 대입하면 이 점 좌표는 뭐 어렵지 않게 나와요. 5,12네요. 근데 이 문제에서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있는 교점은 뭐겠어요? 이차함수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전 구간에서 정해져 있다니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1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된 이 1차 함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었는데 너네 두 개가 서로 같아 이 얘기예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x죠. 마이너스 6이 0이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이야. 를 만족하는 x의 값은 2하고 마이너스 3. 선생님 왜 또 두 개 나와요? 원래대로였으면 이렇게 직선이 양근 2, 음근 마이너스 3 두 개 중에 너는 해당 사항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점 좌표는 사실상 마이너스 3, 직선에 뭐 대입해보시면 y값도 나오겠죠? 자, 근데 문제의 관건은 이 곡선의 값이 직선, 그 꺾인 직선이죠. 우변 gx보다 크다임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은 게 문제의 본질 아니에요. 그죠? 여기 값이 직선 뭐 gx보다 큰 값 아닙니까? 요 구간에서는 지금 fx의 값, 노란색 fx의 값이 gx보다 작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 사이드 범위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뻗어나가는 곡선의 값이 이 직선보다 큰 값이 될 거고요. x 이퀄 5였죠? 자, x가 5보다 큰 구간에서는 fx의 값이 gx 값보다 크다임을 만족하는 이런 해석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1번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래프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반드시 그래프로 해석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15-9번의 연립부등식인데요. 이제부터 앞전에 있었던 2차 부등식 그래프를 쓰던 케이스별로 해석을 하던 앞전에서 다뤘던 모든 내용이 혼용되어서 그죠? 심지어 그 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나 근해 공식, 근거와 계수의 관계까지를 모두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원장쌤이 연락 오셔서 애들 핸드폰 책상 위에 사물함이 있다고 말씀. 책상 위, 그 사물함 위쪽. 사물함 있다고. 근데 없다고. 여쭤보고. 거기 어디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그 지정석 그 천정 위에 사물함 위에 내 핸드폰 걷어놨더니 이 새끼들. 아니면은 그냥 더 시키라 그래 공부. 야 그럼 한 20분 있다 갈 거니까 내가. 핸드폰 걷어놓고 지금 공부를 시키니까 이 새끼들 그냥 핸드폰 없어 집에 못 가. 이거 좋은데? 자, 그래서 15-9번 보시면 자, 연립부등식이죠? 똑같아요. 공통범위를 찾자 이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너의 공통범위가 이외에 역으로 너일 때 A, B를 구하시오.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등식은요. x-2 곱하기 x-8이 0보다 작다. 그냥 바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니 x 말고 다른 문자가 있는데 어쩌라고요? 아니에요. 미정계수의 종류가 한 가지면 반드시 고등수학에서는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99.9%라고 했어요. 미정계수의 종류가 A 한 종류면 A, B만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 실제로 보시면 x 얼마 됩니까? 플러스 2 가셔야 될 것 같고요. x-a 이렇게까지 가시는 게 맞겠죠. 자, 네가 여기다 작다예요. 얘는 어렵지 않죠. 해집합이 결정되어 있어요. 자, 2부터 8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 해집합은 2부터 8까지 결정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등식의 해집합이 마이너스 2부터 x가 어디? a까지야? 혹은 a부터 x가 어디까지야? 2까지야? 이게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뭔지. 문제는 뭐예요? 상수의 a, b 값이라고 했지. a가 양수의 음수의 2부 특정한 마이너스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 특정한 마이너스 2보다 커지고 이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를 케이스 1번으로 놓으셔야죠. 만약에 1번 너였다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특정한 a까지인데 만약에 a가 여기쯤 떨어지면 너랑 너를 동시에 만족한 해집합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공통거리가. 분명히 이 연립부등식 해집합이 다음과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a 값이 조금은 넘어오셔서 이렇게까지 만족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네가 정확하게 5일 수만 있다면 이 해집합 공통범위는 2에서부터 x가 5까지겠지 얼추 형태를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2번 아싸리 그냥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생겨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a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생기겠다는 얘기인데 공통범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넣어야 되고요. 그때 a 값은 반드시 얼마? 5로서 결정되어야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첫 번째 부등식의 해집합 2부터 8까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로서 그때 b의 값은 2다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솔직히 강대원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형이랑 저 준혁이랑 셋이 낄낄대다가 핸드폰 뺏겨가지고 야 너네 내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나 좀 억울한데 중3들아 고딩 아무리가 아니라 너네 이제 다 컸잖아. 근데 중딩가 아니잖아. 내가 선생님이 지금 내가 미쳤다고 지금 저기다 내 돈 몇백씩 쏟아부어가면서 3주 더 빌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 귀한 시간에 와서 나 잠깐 학원에 프린트하러 온 사이에 셋이 모여서 다른 친구들이랑 형들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낄낄거리고 있어? 이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어? 그런 태도면 어디 가서도 도태돼. 어? 하지마 그거. 한 번만 더 하면 그때 나 진짜 극 개노하고 내가 이제 요새 입버릇처럼 또 달고 살지. 선생님 한 6, 7월 달에 코로나
그 한창 심해서 휴원했을 때 슬럼프 기세게 왔잖아. 무너져가는 애들을 특히 고2 고3들 볼 때마다 무너져가는 애들 보니까 내가 화딱지가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애들은 더 점점 병신돼가고 근데 지들이 병신되고 있는 걸 몰라. 그냥 좋아. 낄낄낄낄낄낄 SNS 보면서 낄낄낄낄낄 유튜브 보면서 낄낄낄 근데 지들이 병신되고 있는데 병신되고 있는 걸 몰라 지들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믿고 진짜 애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을 먹었잖니. 내 통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 잘라내겠다. 그딴 새끼들 한둘 수강료 받아서 나 뭐 부자 될 것도 아니고 나 돈 많아. 나 수강료 뭐 얼마에 저 목숨 거는 사람 아니야. 나는 내 기분이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런 새끼들 데리고 난 수업 못해.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내 통제에 못 따르겠으면 니들이 통제할 수 있는 학원으로 옮기라고. 어? 빨리 그만두고 내가 잘라내기 전에 한 번만 더 해. 그거 가만 안 둬 진짜. 다 큰 새끼들이 지금 당장 고등학교 시험 봐야 되는데. 자 다음 15-10번 똑같죠? 아니 지금 나와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정계수의 종류가 한 가지라면 충분히 인수분해 99.9%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어렵지 않게 x-4a x-a 0보다 작다. 문제 보세요. 어디를 보셔? 여기 나와 있네. a 양수. 그러면 a보다 4a가 더 크겠죠? a 양수니까 a보다 4a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해집합을 얻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부등식은요. 자 이때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가 연립부등식 너도 만족할 때야. 뭔 얘기냐? 너를 만족하는 모든 x는 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는 너예요. x의 값이 너예요. 근데 너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집합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는 네가 이 해집합에 뭐 하고 싶다? 포함되고 싶다요. 그죠? 너를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인 너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너는 여기에 포함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해집합 구하라는 얘기죠? 인수분해 됩니까? 첫 번째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5 0보다 크다. 자 바로 갈게요. 자 4보다 작고요. 자 5보다 큽니다. 자, 두 번째요. 인수분해 됩니까? x-2. 자, x-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자, 2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죠? 자, 5보다 크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여긴 알겠어. 공통범위 여기야. x는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너를 동시에 만족하면 5 포함하면 안 되죠. 자, 이것이 지금 너를 만족하는 x의 범위입니다. 네가 여기에 포함되고 싶다예요. 뭐야? 너는 사이값이고 너는 벌어지는데 네가 벌어지는 게 포함될 수 있죠. 어쨌든 저 연립부등식의 해집합은 너거든요. 네가 여기에 포함되려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여기 A, 여기 4A. 너가 여기에 포함되겠다. 그죠? 4A, 네가 2보다 작고요. 너가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죠? 포함돼도 되네요. 어차피 너는 바로 전수 간다는 거니까. 그죠? 포함돼도 돼요. 네가 여기에 딱 2에 도달해도 어차피 노란색 부분의 해집합은 바로 이전부터거든요. 그죠? 포함돼도 되고요. 자, 이번엔 반대로 A, 4A가 있을 때 자, 이렇게까지 역시 포함돼도 상관 없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A 값의 범위가 생긴다면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15-11번이네요. 15-11번이고요. 다음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은요. 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그럼 애초에 제시되어 있는 부등식의 해집합은 0에서부터 어디
2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가 항상 너도 만족하겠다. 만족한다는 얘기 포함하겠다는 얘기죠. 네가 저기에 포함되어야 저 부등식 해집합에 포함되어야 네가 너를 만족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얘를 잘 보시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생겼지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미정계수의 아까 제가 99.9%라고 했잖아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지금 A값 껴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해도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함수 그래프로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좌변 fx 할게요. 네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좌변 보시니까 어쨌든 저쨌든 아래로 볼록. 자, 그런데 네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 해집합이 특정한 두 개의 실근 알파부터 베타까지 생길 수 있다면 자, 네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임을 만족하는 해집합은 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까지. 됐죠? 자, 근데 네가 여기에 포함되고 싶다 이 얘기예요. 즉 0부터 2까지의 범주가 여기에 포함되고 싶어 이런 얘기 되는 거잖아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큰 판별이죠. 감 왔어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ax a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꼴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1번.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한 가지 확실한 건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 주어야지만 그죠? 반드시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0과 2란 이 범위가 포함된 걸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에다가 0을 대입했네요. 0에서의 함수값이죠. 0에서의 함수값. 자, 마이너스 아이고 0 대입했으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4 2가 x축 밑에 생겨야 되고요. 포함 관계 봅시다.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너도 포함 포함되고요. 당연히 2에서의 함수값이죠. 4 마이너스 2a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너도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a값의 범위여야지 0부터 2까지라는 이 범위가 저 2차 함수의 두 실근 사이에 존재하겠다 이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아래로 블록인 함수에서 0과 2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다면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으면 두 개의 실근은 그냥 반드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굳이 얘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차피 중첩될 거니까 안 따지셔도 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센스는 발휘를 하셔야 돼요. 12번은 활용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자 15강 연습 문제까지 그리고 마플 제가 숙제를 740번까지를 드렸는데 이게 언제까지 되어 있어야 되느냐 740번이에요 740번 자 정석 15강까지 연습까지죠 자 마플 1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2차 부등식까지입니다 2차 부등식까지 740번까지 자, 이 숙제는 금, 토, 일, 3일에 걸쳐서 검사하겠고요. 안 돼 있으면 그냥 쌍욕 먹는 거지 뭐.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안 많아요. 이거 이상을 소화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저기 강남 서초 반포에 널리고 너희들의 경쟁 상대는 걔네죠. 그죠? 네 옆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절대 많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